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4월 8일 평가한 국가직 기계 일반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단계에서 총평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8개가 합격선이지 않냐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기계 일반을 하다 보면 탄성 쪽하고 소송하고 파괴 쪽이 나옵니다. 근데 100점은 맞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하다 보면 소송 쪽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도 그럼 이거 어떻게 맞히냐 하면 제가 얘기가 강의하면서 어느 정도 느낌 감각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이쪽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보다 보면 기계 일반 문제풀이를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느낌 다시 얘기해서 감각을 기르시면 충분히 다 맞는데 충분하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풀어나갑니다. 1번 모재 한쪽에 구멍을 뚫고 구멍입니다. 구멍을 뚫고 이를 용가제로 채워 다른 쪽 모재와 접합하는 용접부 종류는 비드 용접은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일자를 이렇게 붙이는 게 비드지. 비드 용접. 그 다음 그루브 용접은 이것도 또 이렇게 넣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구멍을 뚫고 하니까 플러그 용접이 되겠습니다. 플러그 용접이다. 2번 보겠습니다. 기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헤리컬 기어는 이빨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두 축이 평행으로 돼서 동력을 전달한다 하니까 1번이 맞습니다. 2번 스퍼기어 평치차에서 모듈은 기어의 입수를 피치원 지름으로 모듈 M은 D는 MZ니까 모듈은 기어 지름을 입수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하이포이드 기어는 두 축이 수직이고 축 중심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하이포이드는 자동차 축에서 쓰는 거죠. 우리 페이지 891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891쪽 봅니다. (891쪽) 보면 하이포이드 기어 이러고 나와 있습니다. 스파이럴 베벨 기어와 유사한 기어로 자동차에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차 그 중심을 낮출 때 교차하지도 않는 기어가 하이포이드 기어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로드 지형은 원통에 감긴 실을 평행하게 생겨. 사이클로드는 굴림원이죠. 또는 굴림원 가지고 돌려서 굴림원이 돌아간 자치 가지고 보는 게 우리 사이클로드인데, 이 실을 잡아당긴다 하면은 인볼루트 커브죠. 그럼 여기서 맞는 거는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M20 각계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미터 나사 M20이니까 이게 2로 나왔죠. 정수로 나왔으면 미터 나사입니다. 피치는 2mm, 리드는 2mm입니다. 이게 요게 피치고 일중 나사니까 리드도 됩니다. 근데 유효지름 20mm인데 요거 M20은 유효지름이 아니라 호칭지름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펌프 운정 중에 토출량의 변동이 발생하여 흡입 및 토출 배관에서 진동과 소음이 수반되는 것은 페이지 544쪽을 보겠습니다. (544쪽이죠) 544쪽 보니까 거기에 서징 현상 나오지. 서징. 유체 기계 운전 시 송출량의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숨을 쉬는 현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소음과 진동이 수반되겠죠. 공동현상 봅니다. 자, 공동현상은 캐비테이션 해가지고 액상이 뭐로 변하는 거야? 기상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일 포밍입니다.
오일 폼이 압력이 포와 증기압 이하로 돼서 이게 거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추력 현상은 추력으로 미는 거지. 그래서 페이지 544쪽 보면은 거기에 서징, 발생 조건, 수격, 방지, 축추력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만 잘 보시면 답은 몇 번? 1번으로 찍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루민 절삭성이 좋다 하는데, 실루민은 옆에 보니까 542쪽에 실루민은 요걸 뭐 쓰냐 하면은 내식성이 좋습니다.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에 알루미늄에 구리, 니켈, 철이 아니라 나트륨이나 불화나트륨 혹은 스트론튬. 그래서 내식성을 높인 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구리, 니켈, 철이 아니라 나트륨과 불화나트륨, 그 다음 스트론튬 하니까 틀렸습니다. 3번, 알루미늄에 구리, 규소 등을 첨가한 다이캐티늄 합금으로는 알클레드가 있다. 자, 페이지 243쪽 보면 알클레드가 나와 있지. 알클레드는 합판제를 붙이는 거를 알클레드라고 합니다. 아니지. 다음 5번, 4번, 초두랄루민을 통해, 초두랄루민은 시오 경화를 통해, 초두랄루민, 시오 두랄루민, 거기 시오 경화 나와 있죠. 알코아 175 해가지고 당금질하고 시오 경화, 오랜 시간 지나서 단단하게 만든다. 시오 경화를 통해 강도를 높인 것이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 섬유 강화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으로 FRP죠. 파이버 리포스드 플라스틱입니다. FRP 섬유 강화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리 탄소를 섬유로 사용할 수 있다. 폴리에스테르, 에폭시를 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섬유를 한 방향으로 정렬하면 등방성이 되는 거지. 소재 이방성이 증가한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등방성이 증가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섬유를 액체 기지에 넣은 후 다이를 통과시켜 만드는 방법을 헐트루전법이라고 한다 해서 여기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성은 규칙이 없는 거고 한 방향으로 정렬하면 등방성이 증가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진응력과 진변익률 관계가 시그마는 K의 입실론의 N승 인 금속 재료를 진변형률이 0부터 입실론 1이 될 때까지 변화시켰을 때 소요된 단위 부피당 에너지를 구하시오 하는 겁니다.
진 변형률, 이게 이제 소송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송공학에서 우리 기계 일반 할 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응력과 변형률 입실론입니다. 여기서 탄성 영역까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면은 항복점이 어디냐고 찾는 건데 0.2%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항복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항복점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항복점 넘어가면서 여기 이렇게 되면 해석이 안 되니까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본 미세스가 만들어 놓은 수평 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는데 요 식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그마는 K의 입실론의 N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진 변형률을 구하세요. 입실론 T는 L0에서 L까지, 원래 길이인데 L까지, L분의 DL입니다. 그러면 요 식은 L0분의, 요거 로그로 들어가서 ln dl 마이너스 ln l이 돼서 요거는 ln L분의 DL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L분의 L 플러스 델타에서 ln의 1 플러스 입실론입니다. 요 식도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변형률 입실론은 L분의 델타가 되겠죠. 그 다음 진응력 들어갑니다. 진응력은 원래 늘어났을 때 변화된 최적하고 원래 최적하고 크기는 같다 하고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게 A 다시 L 다시 A0, L0입니다. 여기서 A 다시를 끄집어내면은 요거 L 다시분의 A0, L0가 됩니다. 그래서 진응력은 A 다시 줄어든 면적분의 F입니다. 그래서 A0분의 F에 지금 A 다시가 들어가니까 이 식은 L 다시분의 L 다시가 분자로 올라가죠. L 다시분의 A0, L0가 됩니다. 그래서 A0, L0, A0분의 F 요거는 시그마 제로가 되고 L0분의 L0 플러스 델타. 요 L 다시가 L0 플러스 델타가 돼서 시그마의 1 플러스 입실론입니다. 둘 다 똑같이 요거는 진응력. 요거는 진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둘 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간 단위 부피당 에너지를 구하셔야 하는데 여기 요 탄성 영역까지는 여기가 탄성 영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성 여기가 이제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소성이 나왔는데 여기서 n가 0 그러면 요건 완전 소성입니다. n가 1이면 이게 완전 탄성이 됩니다. 여기서 K를 강도계수라고 합니다. 입실론이 진변형률. N은 그래서 완전 탄성인데 여기서 요 탄성 영역에서 에너지를 구하세요. 이 전체 에너지는 2분의 P 델타가 됩니다. 그래서 N가 1이가 완전 탄성이 되니까 우리는 보기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 보고 결정하니까 분모가 2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K의 입실론의 완의 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요거에 여기 1로 들어가면 탄성의 1. 이것도 산성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소요된 단위 부피당 에너지다 하고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으로 놓는데 우리는 탄성 영역의 에너지 U는 2분의 P 델타다. 요거는 외워달라고 했죠. 요거 가지고 풀면 N가 2가 되는 곳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주형 안에 두 줄기 용탕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완전히 융합되지 않아 경계가 생기는 주물 결합. 이건 간연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1036페이지. 자, 1036페이지 보니까 5번 보겠습니다. 용융 플라스틱이 캐비티 내에서 분리되어 흐르다 서로 만나는 부분에 생기는 것. 그러니까 결함이죠. 주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콜드샷과 유사한 형태의 사출 결함.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생기는 결함. 이걸 뭐라고? 콜드샷입니다. 그래서 답은 콜드샷이 되겠습니다. 9번. 센터리스 연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센터리스 하면은 자동이성이지. 자동이성. 대형 공작물은 연삭하기가 어렵지. 너무 무거운 거는 좋지 않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고도로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하지 않지. 왜? 자동 이송입니다. 센터리스는 자동 이송. 그래서 답은 2번. 센터나 척 없이 공작물을 연삭합니다. 원통 외면을 연속적으로 연삭하면 생산 속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이 자동 이송이 된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0.6%를 탄소하고 있는 강은, 자, 탄소광입니다. 자, 지금 몇 번 봅니까? 하니까 10번입니다. 자, 10번은 다음 중 탄소 0.6%를 함유하고 있는 강입니다. 그러면 FE3C 상태도, FEC 상태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 요게 4.3%지. 그러니까 요게 0.8%인데, 여기 몇 퍼센트? 0.6%입니다. 0.6%니까 여기가 0.6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여기서 처음에 뭐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알파철과, 여기 알파철 도하기 시멘타이트가 생깁니다. 그 다음 여기 감마철이고, 여기도 지금 감마철이고, 여기도 완전히 고장이 되니까 감마철 도하기 액상이 나옵니다. 감마철이 계속 들어간 거, 그럼 나에 감마철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 다에도 감마철 도하기 액상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6% 여기가 요 내려가는 거, 요거 가지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알파철과 시멘타이트, 그 다음 감마철, 그 다음에 감마철하고 액상, 여기서는 완전히 공석강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증기 동력 사이클의 이상적인 사이클은 디젤 사이클입니다. 고속 디젤이죠. 고속 디젤 사이클은 이거 사바스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랭킨 사이클은 증기 원동소, 랭킨 사이클은 증기 원동소 기본 사이클이 랭킨 사이클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토 사이클은 가솔린 기관이죠. 가솔린 기관의 기본 사이클은 오토 사이클입니다. 브레이턴 사이클은 가스 터빈의 기본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랭킨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용융 합금은 급속 용융 합금입니다. 급속 냉각시켜 원자 배열이 무질서하여 높은 투자율이나 매우 낮은 자기 이력 손실의 특성을 가진 경우, 원자 배열이 무질서입니다. 액체 금속을 급속 냉각시키면 이방성은 없습니다. 이방성 없다. 국부적 불균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배열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비정질 금속이다. 이러고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지금 급속 냉각시켰다는데 초소성은 찡 늘어나는 합금입니다. 초내열 합금은 열에 잘 버티는 합금이고, 형상기억 합금은 어느 온도 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합금이니까
이게 느낌으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감각으로 답은 비정지합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기계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거죠. 클러치는 운전 중 필요에 따라 탈착이 가능한 축 이유입니다. 마치 동력을 끊었다 붙였다 하는 장치, 이게 클러치입니다. 코터는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큰 물건을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길 때 쓰는 힘이 이게 코터입니다. 핀도 마찬가지죠. 코터는 회전축에 기어, 풀리 등을 고정하여 회전력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밀링 머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직형 밀링 머신은 홈 가공 가능하죠. 주축의 방향에 따라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평형 밀링 머신, 한 개의 날 밀링 머신에서 한 개의 날이 아니라 날은 여러 개가 가져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날은 커터가 하나 가진 커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5번 봅니다. 연삭숫돌에 눈매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하고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페이지 39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딩이라고 나와 있죠. 397쪽에 보면 눈매움, 로딩. 397쪽에 숫돌입자가 아주 가는 눈일 때 숫돌입자가 표면이나 기공에 연삭 칩이 꽉 차 있는 상태, 요거를 로딩이라고 하지. 조직이 너무 치밀할 때, 연삭 깊이가 깊을 때, 원지 속도가 너무 느릴 때, 이때 로딩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하고 됩니다. 입도 변화가 작을수록, 입도 변화가 작을수록 가는 눈이지, 입도 변화가 클수록 치밀한 경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늘면 로딩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숫돌의 결합도가 너무 클 때, 연주 속도가 너무 크면 그레이징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 입도 변화가 작은 경우, 입도 변화가 클 경우가 입자가 치밀해지지. 그래서 로딩 현상이 일어납니다. 16번 봅니다. 산소 아세틸렌 용접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화가 발생했을 때 산소 밸브를 닫는다. 맞고, 산소 호수와 아세틸렌 호수는 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맞죠? 위험한 아세틸렌은 적색, 산소는 녹색으로 하고 있죠. 작업 완료 후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달고 아세틸렌 밸브를 닫는다. 산소 밸브를 먼저 점화원이 되니까 잠가야 되겠지. 토치 점화 시 조정기 압력 조정하고 산소 밸브를 열고 점화시킬 때 먼저 대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먼저 아세틸렌을 조금 열고 그 다음 뭐를 해? 점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좀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밸브를 열고 점화시킨 게 아니라 아세틸렌을 먼저 열고 점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세틸렌 밸브를 조금 더 점화시켜서 여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봅니다. 급속 기항기구, 그러니까 급속 기항기구, 깎을 때는 천천히 가고 돌아올 때는 빨리 돌아오는 기항기구에 대한 쉐이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쉐이퍼는 평면 절삭이죠. 그래서 공작물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깎으면 공구가 옆으로 갑니다. 또 뒤로 갔다 깎는 거예요. 자, 이게 쉐이퍼입니다. 급속 기환 행정기구, 아이들 스트로크라고 하지. 절삭 행정과 기환 행정의 길이가 같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작물은 바이스에 고정. 맞습니다. 수평, 각도 가공, 홈 가공 등을 할 수 있다. 바이트의 이동 방향, 바이트는 옆으로 이동하지. 이렇게 갑니다. 바이트가 옆으로 가면 이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바이트의 이동 방향에 평행하게, 바이트가 옆으로 가면 이쪽 평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들어오는 거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며 가공된다 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18번. 절삭 공구 수명에, 절삭 공구 수명 자주 나온 거죠. VT의 N승 이꼬르 C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놓으면 절삭 속도 V와 공구, 절삭 공구 수명 T 놓으면 이렇게 반비례한데 직선으로 나온다. 절삭 속도가 증가하면 공구 수명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절삭 이송 속도가 증가하면, 이송 속도, 옆으로 가는 속도가 증가하면 공구 수명 감소. 맞습니다. 절삭 온도가 높아지면 절삭 속도가 작아지죠. 절삭 속도가 작아지면 공구 수명은 증가합니다.
공구 수명이 절작 온도가 높아지면 공구 수명은 감소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의 미세 조직은 공구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분말 금속 성형 공정에서 사용되는 열간 등압 성형, 열간 등압 성형은 요거는 고온, 고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온은 얼마를 정도 하니까 1000도에서 1200도씨 쓰는 거고, 고압은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120 메가파스칼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150 메가파스칼입니다. 열간 등압 성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경 공구 치밀화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분말 소결합금이 되는 거예요. 분말 소결금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눌러서 만드는 겁니다. 가압 매개체로는 주로 물을 사용한다는데 물로 사용하는 건 없고, 여기서 주로 뭐 사용하냐? 고온고압에 알곤이나 질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냉간 등압 성형에 비해 낮은 압력 범위가 이루어진다 하는데, 낮은 압력 범위가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압력 범위에서 이루어져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숫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동 숫자, 프란시스 숫자, 프로펠러 숫자가 있다. 이것도 우리 문제에서 몇 번씩 다뤘던 겁니다. 펠턴 숫자는 큰 낙차, 충격용 숫자죠. 충동력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수력효율은 회전차를 지나는 유량과 숫자 공급되는 유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동력 킬로와트는 이것도 외우랬죠. 감마 QH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누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숫자의 이론적인 출력은 유체의 비중량과 유효 낙차, 유량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4월 8일 국가직 기계 일반적으로 쭉 봤는데, 지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하는 거는 7번 정도, 7번 하나입니다. 7번 하나로 충분히 기계 일반을 하니까 이거는 몇 개 맞으면 잘 맞춘 거니까, 그러니까 19개, 18개에서 19개 정도 맞아야 합격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 기계 일반 책, 기계 일반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하고 감각이 생기면 이거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7번도 2분의 P 델타, 이게 에너지고, 2분의 시그마 자승의 설계에서 레질리언스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지능력과 응력 시그마는 시그마 제로에 1 플러스 20로 똑같이 들어가. 지능력과 진변형률, 자, 요 공식 가지고 푸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한번 나왔던 거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에너지니까 줄, 퍼, 미터 3승이 되겠지. 미터 3승은 n분의 n 플러스 1분의 k의 입시론의 n 플러스 1이다. 요거 나오면 요거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엔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각 가지고 잘 푸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